졸이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 누구인지는 뭐 거의 나온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떴어요. 저희 했잖아요. 네. 확실하다니까. 그래도 끝까지 열어봐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 확실해요. 거의 확실시돼요. 제대로 해주세요. 거기 다 확실히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가 4부를 시작하는데 벌써 뭐 3시간 함께 했고 4시간째 네.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 TBS가 이 방송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네요. 지금 벌써 지미 밖에 한 대, 안에 한 대, 뭐 2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영광스러운데 이디언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몇 번을 보는 지적해도 말이 안 네티즌들의 듣는군요. 네. 반응을 좀 보면요. 네. TBS 대선 포차 보니 실제로 먹어가면서 하네요. 라면서 굉장히 신기하네. 그러면 뭐 갑자기 먹는 겁니까? 당연히 맞아요. 예. 먹지. 그러면 정신없긴 하지만 재밌네요. 뭐 이런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 야, 혹시 정신없이 안 좋은 댓글도 있나요? 안 좋은 댓글은 없습니다. 우와! 오. 근데 실제로는 지금 거의 뭐 좀 정해진 어떤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송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럼요. 산만한 방송. 맞아요.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서. 일단 하나 먹고 해. 괜찮아? 편안하게. 아니 지금 여기 선수 변호사는 너무 계속 들려드려요. 진짜 잘 드세요. 말을 하세요. 먹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치킨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남으면 제가 싸갈 거니까 싸가도 드십시오. 돼요. 네. 가져가도 돼요? 아, 당연하죠. 저 후라이드만 챙겨서 가겠습니다. 네. 이분이 포차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분이 싸가지고 가면 다 드릴게요. 네. 네. 다 가져요. 너무 잘 드셔가지고. 아, 또 누가 왔다는 문학의 소리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오. 촌철살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김남국 변호사, 정치평론 돌직구남 김성수 시사평론가 입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그 출연진 정치 지형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보수 대표 한 분 가시고 두 분 오시니까 든든하네요. 예. 뭐 김성수 우리 평론가 우리 형님은 보수인지 진보인지 제가 애매해서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두 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쫙 빼입고 오셨네요. 네. 세장가가 네. 들어간 것 같이. 네? 뭐, 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개표 방송을 한다는데 좀 어느 정도 기분이 안 좋아 오실 보여요. 거예요. 예? 지금 누렇게 떴는 것 같은데. 아, 김남국 변호사 기분 좀 좋아 보이고. 저는 김성희 변호가 안 좋아 보이고. 저는 대표 방송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출력이 왔는데 근데 이거 들고 가면 노잼 된다고 네. 버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포차 여기 소리나 먹고 가라고. 치킨 드세요, 치킨. 네. 굉장히 이제 이 그 가방만큼 모범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원래 사전에 만나가지고 좀 이런 방송, 좀 약간 예능스러운 방송에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 네. 네. 만두라면을 먹고 있다고 네. 저를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는 혼자 남아서 야 참 굉장히 외롭구나. 형님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김성수 이걸 가르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형님 뭐라고 네, 저 누구를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쳐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 훨씬 잘해요. 자, 어쨌든 두 분 네. TBS 포차 오셨으니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재미난 그런 대선 개표 방송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4부에서 불러주신 거죠? 네네. 1부서부터 불렸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생계형 평론가 하지 마세요. 자,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그 TBS 대선 포차라고 해서 사실은 그 개표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서 오늘 오전부터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런 줄 알았으면 그냥 저녁만 안 먹고 그냥 나올 걸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1시간 동안 재밌는 방송 유익한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 오셨습니다. 두 분이서는 원래 평소에도 좀 친한 사이신 거예요? 굉장히 다정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사라질 그 종편에서 둘이서 나란히 이렇게 그 보수와의 그 어떤 대결을 하면서 좀 진보 쪽의 그런 입장들을 좀 얘기하듯 그러다 보니까 동지애가 좀 쌓였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남국 변호사한테 소개팅도 좀 시켜주고 싶고 아직 총각이 그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소개팅도 거절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두라면? 만두라면 먹는다고 밥도 거절하고. 오. 뭐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뭔가 속으로는 굉장히 맺혀 있는 게 있는 게 그게 아닐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부정탈까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평소에 김성수 평론가를 너무나 존경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직접 너무나 대선 직전이라 지금 연애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꼭 참고. 그러면 네. 대선하고 연애가 됐기 무슨 때문에 상관이야? 내일 하면 되겠네요, 내일. 네? 인사할 겁니다. 내일부터 제가 내일 하려고. 점심에. 아니, 그거 김성수 평론가가 해주는 소개팅 꼭 하세요. 저분이 딴 건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결혼 이런 거는 예. 진짜 결혼도 한 번 만에서 끝내는 게 아니야. 여러 번 하고 굉장히 잘하셔. 결혼적으로. 야, 이런 쪽으로 또. 훌륭한 분이에요. 결혼을 하고 11시에
모셔놓고서는. 참. 근데 저한테도 소개팅, 김남국 변호사 소개팅 한번 주선해라라고 하는 그 모 방송사 PD님이 계셔가지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손수호 변호사님 결혼하셨어요? 저는 애가 올해 10살입니다. 아, 정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저는 안 하는 줄 알고. 네. 그 각 종편의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손수호 변호사를 너무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손수호 변호사가 혹시 솔로냐, 네. 애가 있다. 그랬더니 다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 시간쯤 되면 사실은 치열한 개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송해가지고 신변 잡기. 김성수 평론가 결혼 이혼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럴 소개팅 때 얘기하고. 성우분이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성우분이 또 불러주세요, 일을 개표당황. 성우분 지금 어쨌든 저희가 개표 방송이잖아요. 네. 그 두 분 개표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스스로 지금 김남국 변호사를 가르친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원래 그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초반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표를 갖다 얻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한테 막 전화들이 막 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갈 길이 좀 많이 멀어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홍준표 후보가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나 혹은 또 그 지금 현재 왜 대선이 벌어졌어요? 대선이 벌어진 이유는 그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엄청난 국정농단의 어떤 주체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벌써 이름을 바꾸고 뭐 어떤 대표를 바꾸니까 다 까먹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서 그리고 또 아직까지 종편에서도 그렇지만 이 종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기 지금 네. 김성수 평론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지금 담당 작가가 저한테 쪽지를 줬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한번 예, 읽어보시고. 길게 말하지 마라. 그런 건지 알았어요. 아는 분이 그렇대요. 아는 분이. 예. 이 시각 개표 현황 오, 전해드립니다. 예. 제가 이거 11시 6분 기준 전국 개표율 12.13%입니다. 자, 줄게요. 득표율 9%인데. 1위 문재인. 문재인 41.39%. 41.3. 41.39%. 오, 많이 늘었네요. 예. 2위 2위. 2위가 바뀌었습니다. 2위 안철수 오. 22.63%. 우와. 우와. 뭐 당연한 경우가 아닌가? 22.63%. 오. 우와. 뭐야. 3위 오. 홍준표 22.23%. 우와, 박빙이다. 22.23%. 우와. 이렇게 확 바뀌어요? 지금 4위 시간인데. 유승민 우와. 7.25%. 우와. 오. 19점. 5위 심상정 6.07%입니다. 야. 약간 이해한데요? 재확인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 성우분 오, 갑자기. 네, 몰래 지금, 카메라입니까? 지금 개표가 12.13% 나왔을 때 이런 것 같고 네,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는 개표율은- 조금 더 개표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개표율이 현재 19.2%고요. 19점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우께서 잘 아는 거는 제 멘트 뺏어 먹는 것밖에 없고 정확한 얘기를 안 해도 아, 너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래 하니까 재밌네. 재밌긴 하다. 재밌네. 방송을 위해서. 방송한테는 저렇게 해주네. 좀 바꾸면 좋을 거 아 아니야? 여기 방송이 ABC죠 사실은. 재밌다. 아, 재밌다. 오. 와, 이거 안철수 후보랑 홍준표 후보는 와. 진짜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이게. 아니요, 저는 지켜볼 거 없을 아니요. 것 같긴 그래요? 한데. 2, 3위 싸움, 4, 5위 싸움이 굉장히 계속 할것 재밌게 같긴 한데.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김선호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2위가 누가 되느냐 혹은 4위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승부의 포인트가 지금 될 수 있는 19% 정도 개표가 됐는데 사실상 1위는 문재인 후보 39.1%고요. 홍준표 후보가 이게 아니죠. 27.5%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다음에 또 홍준표 후보가 좀 이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네, 이렇게 다시 볼 한번 수 뒤집은 것 같아요. 있겠죠. 예. 김남국 변호사는 사실은 그동안 대선 전국에서 진보 패널로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벌이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결과 예측을 충분히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사실은 그 이제 뭐 여론조사, 그 갤럽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갤럽 여론조사의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깜깜이 선거 기간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약간은 뭔가 긴장은 했지만 그래도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만 이제 마지막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제 제가 TBS에서 홍준표 후보가 25%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 전 재산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있다고? 얼마? 얼마 없는데 제가 그 전 재산을 그래서 건다고 거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지금 27.5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놓고선 단톡방마다 25% 넘어가지 않을 거죠? 이러면서 물어보고 다녔어요. 아니 소개팅도 해야 되는데 지금 돈 그러니까요. 소개팅 밥값도 내고 차값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돈 많이 났잖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안 된다라고 한 이유는 네. 이번 역시 그 대선 이 보궐선거 자체가 촛불 민심에 의한 보궐선거니까 아마도 뭐 불과 이제 뭐 몇 개월 지났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잊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정말 제 전 재산을 걸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만 어쨌든 아니 걸었습니다가 아니라 안 걸었어요? 걸 수 있다는 거니까요. 걸었다고 합시다.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거셨은 거예요. 건 거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25% 넘는 그런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출구조사는 또 25%가 안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일 분석가 오랫동안 쉬었었으니까 또 여기서 한마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개표 결과 보시면서 아까 이야기 중에 이제 탄핵 대선인데도 과연 보수가 이제 득표를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은 결국 안철수 후보도 결국은 호남 정당의 후보고요. 정권 교체를 주장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득표 예상 득표를 현재 개표 득표를 보시면은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탄핵 대선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그 보수 정치권에 대한 심판 강하게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어느 사회든 이게 100대 0은 없잖아요. 어떤 쪽이든 이견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이제 다 유력 확실로 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을 초래했다고 지탄을 받는 자유한국당이 저만큼 득표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볼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연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아쉬움에 대해서 그게 왜 나를 지지하지 않고 상대를 지지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만큼을 더 못 얻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40%뭐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이게 그렇게 많은 국민이 막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탄핵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했는데 결국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대선을 펼치면서 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문정서와 반문정서라는 걸 보여줬는지 또 이 승부에는 결과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안철수 후보가 급등했을 때 상황을 보시면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제 선거 중반에 보면 이제 양강구도가 됐을 때가 있었는데 이럴 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자문하면서 그 이후를 끌고 가야지만 오히려 이제 패착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선의 어떤 그 표심에 대해서 정말 각 그 후보들이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날 아나운서. 네. 아까 그 김성수 평론가한테 줄여든 쪽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일 분석가한테 주시면 짧게 돌려쓴 거군요. 네, 여기 이게.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드리고 네. 싶은데 네. 두 말씀 할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초기 이 전략 중에 하나 적폐청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유한국당 등등을 뭐 지지한다 혹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적폐 세력 이렇게 규정했던 거. 사실 이 부분은 촛불 정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적폐청산을 하라는 게 촛불 정신이긴 했지만 새로운 미래를 밝혀줄 대안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청산 쪽에 방점이 맞춰 있었던 것. 이 부분이 사실은 41%, 2%에 가둬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 그래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표 상황 모니터링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좋은 날의 아나운서가 네.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벌써 있어요. 21.4% 개표됐네요. 네. 근데 제가 이상일 분석가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각 방송 모니터링도 하고 합시다. 그 지금 홍준표가 1위를 달리는 지역이 이제 대구, 경북, 경남.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새누리당, 구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구새누리당 강세 지역이 또 하나가 강원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개표 상황을 보면 강원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이는 근데 대구 아니고요. 경북 그 경남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지만 그 실제 지금 이제 그 개표 결과 나오는 득표율이나 예상 득표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로 우리가 구분했을 때 1위가 누구냐의 차이인 거지 과거에처럼 보였던 그 압도적인. 보수 몰표 압도적인 이런 것들 지금 그런 현상은 아니죠. 보니까요, 사실은. 강원도가 네. 한 3% 정도 차이 나는데 1, 2위가. 그런데 보니까 좀 이것도 여촌야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는 홍준표 후보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죠? 도시 지역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최순실에 의해서 아주 난도질 당한 이런 상황들에 거기에 반발 심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런 있는 부분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문재인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서 평창 올림픽을 제대로 치러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남욱 변호사 그렇게 질문할 때만 대답하면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김성수 변호사처럼 막막 치고 들어와요. 쪽지 한번 좀 받아보세요. 쪽지 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부터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라뇨. 네. 박지원 변호사는 완전히 저는 개그만 어차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조고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뭐 즐겁고 아니, 이런 것도 오늘 없고. 지금 보는 기운이 거예요, 없어요, 보는데. 기운이 아니, 지금. 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3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기운이 전혀 그렇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니 이분은 그 문재인 후보의 아바타로서 막 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뭐. 그런데 왜 갑자기 기운이 없죠? 막 아이고. 환호성을 울려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보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38.99, 27.3인데 격차가 그렇게 이렇게 출구조사나 우리 분석보다는 조금 다른 게 조금 눈에 자꾸 계속 걸려요. 그래서 계속 걸리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만이 아니고 벌써 개표가 22%를 갔는데 원래 출구조사는 41.4하고 네. 홍준표 후보 23.3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38.9, 27.3이니까 사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 정도면. 그래서 저는 저게 근데 눈에 사전 자꾸 드러내요. 투표를 한 그 결과가 아직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좀 약간 결과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게 만약에 포함이 되면. 근데 예전에는 부재다 투표를 먼저 개표하지 않았나요? 그왜 이번에 사전 투표는 뒤늦게 하나요? 아니 사전 투표가 전부 지금 편지함에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거 떼고 다시 꺼내가지고 제일 뒤에 하는 거예요? 분류하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걸려요. 아마 재외국인 투표를 먼저 했을 가능성이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사전 투표 조금 걸릴 것 같고요. 또 사전 투표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지역마다 다 보내지 그렇죠. 않습니까? 보내죠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자택에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네. 박수치고 환호하고 문재인 후보가 언제 나올까 좀, 선언해야 되니까요. 예, 대기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도 발표하고 지금 아마 내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서는 하는 걸로 지금 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사실은 취임의 즈음에서 헌법에는 이제 선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해야죠. 준수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준수를 안 해서 취임식을 지금. 해야 되고 아마 국회의 중앙홀에 가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게 된 이 시각 개표 현황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잘 맞겠죠? 네. 밤 11시 16분 기준 아하, 예. 전국 네. 개표율은 21.74%입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21.74. 21.74%. 네. 득표율 1위 문재인 38.84%. 손석변에서 앉으세요, 일로. 2위 아니, 저기 막혀.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아, 역시. 2위 홍준표 27.30%. 오 마이 갓. 3위 안철수 21.15%. 아, 4위 확실하네. 유승민 6.42%. 4, 1이요? 6.42%. 5위 큰 차이 없습니다. 심상정 5.67%입니다. 와, 아 안타까워요. 네, 우리 전재산. 성우 선생님하고 네. 좋은 날의 아나운서하고 이게 네. 한번 다시 재물어보고 이런 거 참 재밌네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니어를 왼쪽에 끼고 있더니 잘 안 들려요. 제가 딱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성호 선생님께서 땡땡땡 땡땡 치셔가지고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따끈따끈한 정보에 의하면 아, 네. 국회에서 보게 되면 본청 들어가는데 왼쪽에 그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기자 형님이 차를 대놨는데 차를 빼달라고 주최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린이집에서요?
아니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겠네요, 국회 본청에서 어린이집은. 하겠죠. 국회 본청 바로 옆쪽에 이제 어린이집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차도 다 빼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확실하게 예정이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아마도 국회 본청에서 네. 뭔가 이렇게 선서든 어떤 일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막 들어오기 전에 기동민 의원의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기동민 의원이 본인이 이렇게 셀카 사진을 찍었어요. 바로 이제 문재인 후보님 자택에서 찍었는데 이제 아마 문재인 후보님도 약간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찍힌 것을 봤을 때 당선은 유력시 되지만 끝까지 정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0 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 40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서울 개표 진행되고 사전 투표까지 다 하면 40 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개표율들을 보면은 지역 쪽, 특히나 이제 경북, 경남, 대구 이쪽이 좀 개표가 좀 빠르고 그리고 수도권 쪽이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은 나중에는 대충 출구조사와 비슷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뭐 18대라 다른 대통령 때는 사실은 뭐 이제 국회 앞에서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네. 국회 선거 앞에서 방송으로서의 사실은 뭐 풍경을, 외국의 어떤 주요 인사들도 초청을 하고 다양한 국민들도 초청을 해서 취임식을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는 그런 취임식은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니 모를 것 같아요. 내일 하는 거는 이제 취임 선서고요. 취임식은 이제 한참 뒤에. 왜냐하면 제대로 이번에는 하겠죠. 당선증을 받는 순간에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아마 저 모습을 보이는 건 뭐 득표율을 개표를 지켜보는 문제가 아니라 당선증을 받자마자 대통령직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고민들, 뭐 아마 뭐 수순의 문제,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을 직접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취임식을 아예 안 한다는 취임식은 얘기니까요. 한참 뒤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달 뒤에 할 수도 이게 행사기 때문에 취임식은 뭐 별개 행사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취임식이 아니고 취임 선서 아니겠어요? 근데 내일 하는 것도 약식이지만 취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약식이지만 일단 취임식을 하고 또 네. 이제 헌법에 따르면은 그 취임의 즈음에서 선서도 돼 있기 때문에 내일 선서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취임식을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국정 공백 사태가 너무 길었기 길었어요. 때문에 예. 취임식을 할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식 취임식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식 취임식을 하게 되면 김남국 변호사가 사회를 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아니. 뜬성 오는 걸로. 아니,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은 거야? 자 봤을 때는 이제 확실히 붙이는 게 맞는 게 네.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바꿀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막 굉장히 떨떠름하게 네.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죠. 아니 좋아요 상당히 행복합니다. 예. TBS 대선 포차에서는 특별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뭐예요? 이게 다예요? 예. 깜짝 놀랐네요. 자, 뭐 특별 특별 메뉴가. 메뉴가. 김성수 평론가가 이 특별 메뉴 보입니다. 특별 메뉴. 보이시죠? 장미 대선 신스틸러 509억 전의 정제 뭐 정도 있는데 하나 선택 좀 해주실래요? 아, 뭐를 선택을. 예. 메뉴를 안주를 네.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진짜 메뉴가 나오는 건가요? 네. 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한번 찍어보세요. 진짜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치킨도 배달 왔어요, 진짜로. 와, 아무거나. 예. 네. 그 A찍, B찍 신조어. 네. 이거를 선택이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진대로 했어요. 아, 저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품절됐어요. 그러면 예. 내 마음대로 개각 이런 거 찍으면 되나요?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준비돼 있어요. 마치 짠 듯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저 6개 중에 하나를 딱 그거 고르셨어요. 하나를 고르시네요. 예. 신기하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내 맘대로 내가군요. 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다. 예. 재미삼아서 저한테? 예. 오! 네. 야, 재밌다.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이제 내각을 구성해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대통령 된다면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싶어요? 각하! 예. 각하! 법무부 장관. 저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 눈독을 들인 분이 두 분 있어요. 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예. 혹시 저입니까? 그러니까 협치의 어떤 의미를 살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을 한번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리가 있고 또 카리스마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쓱가요정. 이분을 법무부 장관 앉히는 거는 확실하게 국민의당과의 어떤 관계를 재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좋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시장을 네.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또 지방선거도 해야 되니까 네. 이재명 시장을 빨리 시장을 좀 이렇게 사퇴하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을 그냥 과감하게 한번 써서 확실하게 칼을 휘두르게 친한 사람 해주는 쓰지. 거. 요건 어떨까? 아니 그런 생각도 김성수 변호사가 들었어요. 친한 사람을 쓰세요. 박지원 변호사 있잖아요. 누가 친하세요? 언제 박지원 친했어? 변호사님. 아, 우리 언제 친했어? 그냥 뭐 법제처장이라든가. 아니 무슨 방송 나갈 때마다 나를 밟아놓고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재밌네요. 법무부 네. 장관은 그 검사 출신 아니면은 또 말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재명 시장은 변호사 출신. 아니, 강금실 장관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을 보게 되면요. 아 물론 이제 아직 문재인 후보님이 당선은 아니, 확실하군요. 저희는 된 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되는 걸로 전제로 하면 그 법무부의 문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의 문민화가 뭐냐면 주로 역대 그 법무부 장관들을 보게 되면 딱 2명 빼고는 전부 다 검찰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이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꼭 굳이 법조인 출신으로 해야 되냐. 사실은 법무부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검찰 있지만 검찰 말고도 뭐 출입국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법조인 출신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김성수 변호사님 국무총리 뽑아주세요. 이 국무총리는 저는 이번에 국무총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검화평에 올라 있더라고요. 하마평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른 당 쪽과 그 협치의 측면에서 한번 골라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예 보수의 어떤 마음을 사자. 그래서 뭐 유승민 후보를 과감하게 국무총리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제가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이 가면 국무총리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외모는 참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직한 사람, 노회찬 그 의원 이런 분들을 국무총리를 한번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에서는 아주 열광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지금 김성수 평론가 정말 내 맘대로. 네. 내 맘대로. 완전 내 맘대로예요. 예, 완전 내 맘대로. 네. 예. 아까 보니까는 박영선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지금 한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 문재인 후보의 지금 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고생한 당의 비문 뭐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계파들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비문의 선두주자처럼 보였던 그렇지만 이번에 정말 제대로 혼신을 다해서 그 선거운동을 했던 박영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약속 있어가지고 열심히 운동한 거 아닙니까? 어쩐지 잘하더라. 아니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용모를 그렇게 아니 순수 변호사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근데 예. 늘 언제나 항상 한결 한마음으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은 좀 뒷방울 밀려나는 느낌이 나고 선거 마지막 판에 도움 준 사람은 좀 뭔가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태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러면 나는 애초부터 이거 약속받고 한 거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 어쨌든 지금 그 공식적 기사도 지금 난 네, 상황이니까. 진짜 뽑아놨습니다. 박영선 너무 충격적이네요. 비서실장 이미 멋진데요? 지명돼서 축하드리고요. 지명받는다. 본인 통보했다. 나 이렇게 문재인 후보 나오고 진짜 마음에 드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탁월한 선택이네요. 네, 축하드리고. 네. 저하고도 앞으로 좀 아니, 이제 곧- 친하게 지냅시다. 곧 네. 인사를 하러 간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자, 그러면 지금 김성수 평론가 내 맘대로 내가 하겠으니까 우리도 재미로 딱 한 명씩만 그래요. 내각에 한 명씩만 뭐 어디 생각하는 거 바뀌는 나는 거 정말 있어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부총리 누구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변호사님.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동영을 국무총리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총리잖아요, 지금. 내가 왜뭐 누가 그게 공의가 가능합니까, 이게? 경제부총리. 너는 법무부 장관이야. 형님 그럼 국민이기는 저는요. 제가 국방부 장관이야. 국민이기는 해요. 법제처장. 야, 진짜. 뭐 항공관광공 사장. 내가 다 해줄게 다 하는데 내 마음이에요. 뭐 어때? 저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장 이동영 원장. 이동영 원장. 괜히 물어봤네요. 자, 송채경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한보채 하나만 딱 누구? 뭐 국무총리도 저는 좋고 뭐. 노동부 장관의 심상정. 김성수 평론가랑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랑 협치의 같은- 의미에서. 네, 협치 네. 의미도 그렇고 이번에 노동 공약을 보면 심상정 의원 공약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다 심상정 의원을 뭐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심상정 후보가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수수 변호사 어때요? 저는 한국 명만. 콘텐츠 진흥원장. 됐어. 대답 안 듣겠고요. 자, 이상일 분석가는 저는 전 김영란 전 권위위원장. 예. 뭐 국무총리. 그것도 괜찮다. 괜찮네요. 이거 괜찮다. 아 근데 경제부총리 진짜 생각하신 분 없었어요? 이동영 평론가님 경제부총리 누구 괜찮은 사람 없어요? 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 진행을 하시려고? 진행이 혹시 아, 예.
주진영 전 사장. 네. 김정은 총리?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능력 있으니까. 좋은 날 아나운서도 한마디 하세요. 저는 심상정 똑같이 생각해서.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 막 딴 거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없어요. 문화부 장관 어떠세요? 네. 문화부 장관 한번. 문화부 장관 제가요? 저. 김남국 변호사 하셨나요? 아니, 저 안 했습니다. 네, 하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을 특별검사에 좀 임명을 하고 싶습니다. 상시 특별검사입니까? 예, 상시 특별검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공수처장도 공수처장도 괜찮고요. 예. 뭐 특별 뭐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적폐청산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적폐청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인적청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에 대한 물론 청산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과거에 비리 저질렀던 사람들은 조금 뭔가 잡아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체부가 또 이번 문체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체부의 도정환 의원 좀 어떨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죠? 본인이 또 청문회에서 활약도 했었고 맞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점도 알고 있고 또 교사 생활도 했었고 또 시인이었고 시인이에요. 유명한 시인이었고 우리도 시인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가질 권리가 있어. 괜찮죠? 그러니까. 본인도 시인 아니에요? 저도 시를 썼지만 시인을 데뷔는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뭐 적합하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은 뭐 다음에 하면 같은 되죠. 손실에서 같은 손실에서 아니, 청와대 정신회에서. 홍보수석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그 내각의 사람들 리스트가 쫙 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짜 사실인지 뉴스 아닌지. 가짜뉴스인 것 같아요. 가짜 뉴스일까요? 지금 두 달째 돌고 있어요. 정보예요? 조금 기대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 공개는 비서실장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고요. 예, 일단 가짜 뉴스. 알겠습니다. 이제 내각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언제부터 정확히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당선이 되면 내일 한 오전 정도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오전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당선증을 이제 바로 수령을 받고요. 예전 같으면 인수위라든지 뭐 있기 때문에 당선인의 비서실장이만 받고 이러는데 아마 지금 같으면 직접 받음과 동시에 아마 그때부터 대통령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한교안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해서 각부 장관들은 사의를 표명하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취임식 그런 부분인데 취임식 하기 전에 아마도 뭐 현충원 방문하고 안보 브리핑 같은 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리고 방금 야당을 방문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재인 후보가. 진짜 야당 방문도 한다고 후보실을 그러던데. 야당 방문을 맨 처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협치를 좀 강조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이 그런 듭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방금 뭐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황교안 대행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사의를 표명하면 지금 전국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장관은 있어요.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관들이 사의는 표명하겠지만 사표 수리는 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못해요. 지금 이게 더 큰 문제가 장관의 사임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상 이제 그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혼자 임명 못하니까. 이 시각 개표 현황 전해드립니다. 네. 표현한. 밤 11시 31분 기준 네. 전국 개표율은 26.59%입니다. 16.59. 득표율 1위 문재인 39.01%. 40 넘겠네요. 예, 조금 40 넘었어요. 올라가는 모습. 넘을 거예요. 넘을 거예요. 01%. 2위 홍준표 27.09%.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내려가. 빠지고 있어요. 예. 내려가고 있어. 희망을 갖고 있어요. 25% 넘으면 안 됩니다. 안철수 21.11%. 유진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21.11%. 조국립 방송이니까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4위 유승민 6.47%. 조금 올라가고. 올랐어요. 네. 5위 심상정 5.71%. 올라갔어요. 5.71%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그 홍준표가 약간 떨어진 뭐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여기서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조금씩. 큰 차이가 안 날까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 대선이었는데 오히려 개표가 될 때는 그냥 일정한 어떤 곡선을 그대로 그리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좀 변화가 있죠. 문재인 후보 같은 후반과.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전투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연령층을 보니까 20대가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지면 조금 아마 출구조사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사전투표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개표 상황 함께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색다른 개표 방송 TBS 대선 포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광화문 일대가 아주 시끌벅적하다고 하거든요. 그곳에 박철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박철민 기자.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위치 바로 촛불 집회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TBS는 시민 거리의 서다를 통해 이 촛불 집회의 중계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곳은 제 오른쪽에 보면 바로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그 대통령 당선인, 유력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곳으로 밀집해 오고 있습니다. 운집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번잡하고 혼잡한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당선 유력자가 되겠죠. 네, 그 문재인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곳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촛불 민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또 문재인 후보가 또 당선 유력시 될 때마다 박수가 나오고 또 있습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지지자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곳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 선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투표하고 오셨죠? 네, 투표하고 왔어요. 네, 투표하셨죠? 네네. 네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취업 준비생인 강지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이제 대학생이고 취업 준비생인데 이번 그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기 대선을 만든 곳이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이고요. 촛불 민심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선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제일 바랬던 게 잘못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을 뽑으려고 했고 그런 분을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저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고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게 됐고 잘못된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와 비리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고쳐야 된다고 확실히 결심을 해서 그렇게 믿을 만한 대통령을 뽑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자리가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선거에 대한 의미만 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선거에 대한 의미만 봤을 때 촛불 민심이 만든 대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시민들이 만들어낸 투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앞으로 사람들이 약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예비 당선인에게 바라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우선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이제 우리 모두 꿈꾸는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아닙니까? 꼭 공약대로 이루어지고 저는 문재인 그리고 정말 대통령은 든든한 그런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맞습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예, 정말 우리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일단은 학생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위쪽에 좀 안 좋은 세력들이 정리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박철민이었습니다. 네. 박철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가 그 TBS 한창 우리 그 촛불 맞아요. 예, 시위하고 이럴 때 있었던 그 장소예요. 저 인터뷰 그렇습니다. 장소가 그쵸. 또 사회도 직접 보시고 예,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사회 볼 때 네. 박철민 기자 이러면 저기서 딱 받아서 시민들한테 또 마이크, 시민 발언대 뭐 이런 거 네. 했던 그 곳이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저기에 이제 촛불이 뽑은 새로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제가 지금 입에 뭐가 있어서 진행을 해주세요. 진행을 해주세요. 뭐 드셨어요? 아니, 좀 길게 박철민 기자 파전이요. 길게 나올 줄 알고. 네. 아니 아까까지 계속 안 드시다가 갑자기 네. 입이 심심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잘 아니 근데 잡고. 저도 저 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주말마다 예. 그 정봉주 전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전 보조 MC로 따라갔었는데 보면은 참 짠하고 예. 그 추운 날씨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요. 모여가지고 네. 박근혜 탄핵 이렇게 네. 외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라고 네.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받았던 기억이 네. 나는데 또 그때 이렇게 박지원 변호사는 뭐 하고 계셨죠? 저는 뭐 대한문? 그 근처에서 야, 그 근처는 더 수월이네요. 종편의 치어리더. 예,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같이 촛불을 들었던 적도 있지 않았어요? 예, 많이 들었죠. 맞아요. 아이들도 데리고 온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근데 왜 설정입니다. 설정입니다. 뒤에 뭐가 생략이 된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차량을 타고 광화문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네. 또 방금 박철민 기자의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지지자들이 또 거기서 지금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곧 같습니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거의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경호는 지금 당연히 받고 있겠죠. 그래서 좀 경호가 저렇게 붙는 거예요. 예, 벌써부터 그렇죠. 저렇게 경호를 붙이고. 아마도 광화문에 가면 지지자들은 그냥 대통령 뭐 당선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님 외칠 가능성이 하면 되죠. 높습니다. 아, 여기도 그래요, 지금? 네. 또 이 종이치네요. 시각 호남 지역 개표 현황입니다. 네. 광주, 전남, 전북 모두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립니다. 광주 득표율은 58.53%, 전남 득표율은 57.77%, 전북 득표율은 63.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 호남에서는 앞섬을 달리고 있는데 저 네. 호남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결인데 거기서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광주 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네. TK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네. 민심을 한번 알아봤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광주 출신이니까 예, 맞습니다. 친구나 혹시 누구랑 전화통화를 그 제 후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는 후배인 교사로 후배. 근무하고 계신 교사로 후배님 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하셨다 형님 소개해드릴까요? 아니, 끝에 앉아서 그런 멘트 하려면 나가요. 자, 윤상진 씨 나오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늦게 전화통화 감사하고요. 예, 김남국 변호사하고는 그냥 선후배 관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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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하시는 일은 교사. 예, 예. 투표는 언제 하셨습니까?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오늘 하셨습니까? 저는 사전투표했습니다. 아, 사전 투표. 그런데 흔히 네. 말하기를 그 광주에 그 반문 민심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표 결과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광주에 직접 사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네, 반문 현상이라는 게 있었던 거는 같은데요. 그 이번 대선이 이제 좀 특수한 경우였잖아요.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좀 강해서 그게 좀 많이 반문 현상이 좀 희석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광주에서는 좀 세대 간에 좀 갈리는 면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를 좀 많이 지지하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심판적 성격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도 문재인 후보를 좀 많이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까 우리 대구 지역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역시 호남 지역도 이제는 세대별 투표 이게 많이 나타나네요. 근데 이게 갈등으로 좀 안 번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데
오늘 늦은 시간 전화통화 감사한데, 김남욱 변호사한테 혹시 하실 말 있어요? 아니, 지금 두 분이 인사를 하셨어요? 인사가 안 시켜가지고. 끊으려고. 아니, 지금. 이동현 평론가의 이 진행 스타일이 굉장히 폭력적이네요. 마초 생방송 15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이해를 해주세요. 상진아 지금 보이나? 야, 너 좀 재밌게 해야지. 이게 뭐고? 노잼시 강태다. 사투리가 네, 사투리가 왜 전라도 사투리가 왜 아니고.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 쓰세요? 그 제가 사투리를 원래 안 쓰는데요. 경상도 사투리가 좀 더 익숙해가지고.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되게 이상했어요. 상진이 이게 뭡니까? 너 완전 코스프레 같아요. 아니, 상진이가 너무 노잼이어가지고 노잼시 강태라고 해서 제가 좀 재밌게 네. 하려고. 네네. 자, 그럼 김남국 변호사한테 할 말 없는 걸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문재인 후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문재인 후보요? 네. 바라는 거요. 전라도 사투리를 해주세요, 이러면. 지난 10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에서 많이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정권, 그 다음에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좀 긴장된 상태에서 많이 살았는데요. 이제 좀 경제적 가치도 좋은데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 통합의 가치, 민주의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평화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루빨리 좀 무너진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을 좀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진아, 너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 믿고 아이 넷 낳을 수 있어?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후보 경선 예측 나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연락했는데 아버지는 바로 내 나라 하시네. 야, 화이팅. 내일 당장 어떻게 해요? 아니, 나라가 챙겨야지. 파이팅 하시고요. 꼭 많이 나 있어.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김남국 변호사는 후배한테 아이 4명 나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결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했더니 우리 제작진에서 친절하게 12시 15분까지 연장됐습니다. 너무 친절하네요. 이 장관님 되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나 너무 즐거워. 너무 친절하시다. 나는 방송을 많이 해서 즐거운 사람이야. 당선 확정될 때까지 하시죠. 좋습니다. 내일 오전 11시까지. 지금 확정됐습니다. 거의. 이상한 애를 안 쳤어. 아니 신났어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는. 사실은 저 어떤 녹화를 가도 빨리 끝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 그렇죠. 누가 그렇죠, 뭐.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오니까 행복합니다. TBS라면. 여기 TBS니까 12시 15분 다른 새도 갑니다.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게 다섯 알지도 방송 아니고. 다 문재인 후보의 어떤 통합 연설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감동적이네요. 진짜.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 이야기 계속 하는 건데. 그럼요. 네, 아마 잠시 후에 틀어주실 거예요. 네. 내일 계속 나와야죠, 하루 종일.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이상일 우리 지금 갑자기.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 인사 말이 궁금해서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승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통 저렇게 지금 이미 확실시되면 되게 축하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 분위기는 맞는데 이제 보고 있으니까 바로 좀 짠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힘겨운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게 당선인 신분으로 2달을 지낼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아직 책임은 지지 않고 뭔가 국정 부상도 하면서 당선자로서의 어떤 모든 걸 좀 누릴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당선증 받자마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밤이 유일한 아마 당선의 기쁨을 좀 즐길 수 있는 시간. 저 순간을 지나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기쁨보다 오히려 짠한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그렇네요. 아니, 궁금한 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사드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지금 북핵도 지금 트럼프랑 또 같이 만난다 그랬다 떨어진다 그랬다 엄청난 외교 위기에 이런 것들을 당장 딱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니 진짜 그것도 그거지만 궁금한 게 지금 정치 상황이 어쨌든 여소야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각 야당들의 포지션이 어떨지가 좀 궁금해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세게 나갔지만 문재인이 당선되고 나면 굉장히 더 거세게 나갈 거라는 의견이 있고 국민의당도 조금 어떤 포지션일지 궁금하고 또 바른정당도 포지션이 궁금하거든요. 좀 보시기에 어떤 포지션으로 야당들이 나갈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이번 대선 기간에 저는 특히 국민의당과 이제 민주당의 관계,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제
관계를 좀 계속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식구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감정적인 앙금은 오히려 너무 보수 정당 심해졌어. 후보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남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한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일단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현안, 경제, 외교, 뭐 안보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미 대선 기간에 모든 후보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가능한 범위에서는 아마 크게 지금 이제 태클을 거는 것보다는 협조를 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로 봅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 같은 어떤 관점에서 좀 더 힘을 보태줘야 될 그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이제 그 모습을 보일지 이런 부분이 더 좀 관심이 가고 네. 그런 어떤 앙금들을 좀 씻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초반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거는 승자의 아량 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그리고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어떤 배려들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카드를 꺼내놔야 되잖아요. 네. 이런 야, 저 광화문에 박원순 시장 같이 지금 최성 나라는 시장도 나왔네요. 최성 네. 시장하고 네. 당내 경쟁자들 경선을 굉장히 같이 잘 했던 예, 분들. 안희정 지사도 좀 나왔으면 하나. 진짜 안희정 지사, 다 나왔네요. 이재명 아니에요. 시장하고 다 지금 나와 있는 이재명 지사 나왔어요. 가까우니까. 안희정 지사가 안 나오셨네. 봅니다. 예. 지금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보는 사회 것 보고 같고요. 있네요. 네, 추미애 대표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 같고. 이재명 시장 나오셨네. 예. 이재명 시장도 뭐 경선 기간에는 뭐 당연히 치열하게 뭐 경쟁을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만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민주당 당직을 갖고 같은 있으니까. 편이고 네, 같이 그렇죠.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가능한 얘기고. 지금 송수야 기자님, 네. 지금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는 지금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이전에는 그 투표 관련된 게 많았는데 지금 조금 막 빠졌는데 지금 1위가 노무현이네요. 이거는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뭐 확실시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다 떠올린 게 아닌가. 어쩌면 두 사람 떼놓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도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많이 검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네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그 짧게- 발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 네.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싶다 뭐 이런 표현 했겠죠. 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TBS 대선 포차에서는 특별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 시각 출출하실 텐데 마음껏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나오지를 않아. 주문만. 예, 주문만. 주문만. 자, 이번에는 이상일 대표님께서 네, 메뉴 중에 자유롭게 고르면서 전혀 자유롭지 않던데요. 생각하신 걸 정확히 골라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잘 골라야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장미대선 신스릴. 스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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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메뉴는요. 이번 대선에서 주연인 대선 후보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준 조연들 신스틸러를 한번 골라보는 자리인데요. 대선 후보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도울 수 있었던 1등 공신들. 뭐 김경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맨날 보이더라고요. 김정숙 여사. 저도 김종숙 여사. 예. 네. 네. 또요. 유담 씨. 예? 그거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아니잖아. 또 유승민 변호사. 죄송합니다, 제가. 후보에게는 낙선되신 분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유담 씨에게 흑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았는데 번외편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희정 지사 아들도 상당히 좀 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 결국 안희정 지사의 아들 부인까지 했는 그 부분도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그 문재인 후보의 따님, 그 네. 영상 자체가 어버이날에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줬다라고 하기 감동적이었어요. 때문에 네. 네. 예. 사실 그것도 신스틸러로 그게 꼽을 수 왜 있었어요. 감동적이었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가 워킹맘이고 경력 단절녀고 그래서 그 아픔들을 고스란히 또 그 동영상에서 녹여냈고 그리고 이제 여태껏 왜 이렇게 문재인 후보는 자식들은 안 보이는 거야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무대로 딱 올라와서 아버지랑 포옹하는 장면 이런 장면 또 손자까지 딱 데리고 와서 이 장면이 굉장히 참 강한 인상을 주지 않았나.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신스틸로 등장했었는데 우리가 좀 좁혀봅시다. 민주당. 민주당. 북한에서. 당만 보면 저는 이게 제 개인적 친분 있는 사람인데 이재정 의원이 춤춘 모습을 기가 막혔어요. 야, 그 친구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인데 출바람 났다는 소리까지 들었죠. 와,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는데 원래 진짜요? 대학 때부터 아셨어요? 친하셨어요? 지금도 친한데 완전 친하셨어요? 뭐 완전 친하진 않지만 친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춤을 잘 췄나 싶을 정도로 그 춤추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서 배웠지? 근데 잘 춥니다. 정말 춤 잘 추잖아요. 네. 춤 잘 못 춰서 씬을 스틸한 분도 계십니다. 박수민 의원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은 아니 꼭 같이 춤을 춰서 비교가 돼요. 아니 은수미 의원도 사실은 열심히 췄어요. 열심히 했어. 모범생의 수학여행 춤.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놀아야 되는 그런 춤이었죠. 이재정 의원은 대학 다닐 저 정도는 못 쳤습니다. 배운 게 아니고 몸에 대학 때 배겼네요. 따로따로 놀았을 때. 아닙니다. 친했는데. 근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의 저 댄스 뭐 실력 잘 추든 못 추든 굉장히 화제가 됐고 어쨌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면서 박수를 받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네. 이재정 의원은 저하고 결혼설도 돌긴 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뭐라고요? 결혼설 돌긴 했어요. 두 사람이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거든요. 이동이 이전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근데 이재정 의원의 남편분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잠깐만. 그분이 이제 연극계에서 저랑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이상하네요 느낌이.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좀 이렇게 네. 다른 당하고 다른 게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춤도 많이 있고 뭐 율동도 많이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조금 뻑뻑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춤출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아니었죠.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유세할 때부터 그래. 아니 아까 그 정청래 전 의원님 골반 엄청 잘 보셨잖아요. 추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정청래 의원도 와서 한 말이 네. 본인이 여러 번 대선을 치러봤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모든 당원들 재밌고. 또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의원들이 즐겁게. 하나가 된 적이 처음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47%를 예상했는데 그거는 뭐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뭐 민주당에서 뭐 추미애 대표도 가장 열심히 추미애 성과를 대표죠. 낸 사람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보여지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신스틸러들이 있습니다만 온라인상에서는 아마 강력한 그 팬덤 현상을 보여준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지자들 이분들이 아마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네거티브 공세에 굉장히 자발적인 방어전, 어마어마한 공격력 이런 것들 활약을 선보였잖아요. 이분들이 아마 상당히 그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지탱해오는 힘의 또 원천이 아니었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그 달빛 기사단의 화려한 공격력에 저도 좀 다쳤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아니,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하고 둘이서 불금쇼에 가서 불금쇼라고 하는 예능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종의 아바타 역할들을 맡아갖고 했는데 바로 이제 내상이 깊게 그냥 뭐 바로 그냥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앙금이 좀 남아 있습니까? 뭐 지금 저 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에서 또 가서 했는데도 거기서도 악플을 계속. 예, 굉장히 좀 아직까지 아픕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다 끝났기 뭐 때문에. 잊어버려야 네. 되죠. 강력하게 지워버려야 김남국 되죠. 변호사는 그분들한테 아주 박수 받았어요. 사랑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아무도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뭐 의원님께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주목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처음에 선대위에 높으신 분한테 불려갔다 왔습니다. 예, 와서 좀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참, 정말. 그래가지고 차 한 잔 얻어먹고 왔습니다. 예. 말씀을 안 하기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편집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노잼이면은 뭐 퇴재한, 뭐 강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술을 한 잔 그 송채 기자님이 보셨을 때는 네. 기자로서 취재도 막 하시니까 네. 그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 당선인 민주당의 국한에서 네. 누가 있으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딱히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름 없는 당직자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다른 데서 활동하시다가 다 때려치고 여기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분들이 확실히 더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또 숨은 씬스틸러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두 분께서 나이 많이 드셨죠? 또 기독교인이세요? 사방에서 단톡방마다 사방에서 그 문재인 후보를 음해하는 그런 온갖 그 가짜 뉴스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꿋꿋이 견디시면서 끝까지 문재인 후보를 갖다 지지하고 왔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강화문에서 다른 의원들 또 뭐 이재명 시장이나 최성 시장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는 현재 시각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잡아요. 시장이 왔다만 축하 연설 아니면 어떤 앞으로 나갈 길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네. 이 시각 개표 현황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밤 12시 기준 전국 개표율은 36.07%.
36%입니다. 예, 어느 정도. 예. 이제는 뭐 좀 36점. 바닥이 잡혔는 것 같네요. 07%입니다. 네. 득표율 1위 문재인 아, 39.45%.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40에 수렴하네. 홍준표 26.60%. 내려가고 있어요. 26.60. 예, 축하드립니다. 예. 3위 안철수 21.13%. 소폭 증가했네요. 4위 유승민 6.46%. 그대로인가요? 조금 줄었어요, 다시. 살짝 줄었습니다. 5위 심상정 5.76%입니다. 좀 올라갔네. 조금 올라갔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4위와 5위 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그 득표 수가, 그러니까 득표율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약간 개인적인 응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죠. 소수 예. 정당이 힘을 발휘를 해야 우리나라 정당 체계가 좀 민주적으로 변하는데 그동안 소수 정당들이 너무 힘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득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두 자릿수 했으면 하는데. 송채아 기자, 소수 정당이 이렇게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정의당이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소수 정당. 저 바른 정당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수 정당 되게 많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안희정 지사도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저를 지지 안 하는 국민들도 섬길 것이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멘트라고요. 왜냐하면 예. 지난 18대 대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 자신을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섬기기는커녕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5년 가지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렇게 나를 지지 안 하는 국민들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게 지금 우리 경쟁자들이 다 나왔어요. 안희정, 네. 이재명, 최성 다 나왔는데 박원순 시장까지 나왔는데 사실 다른 정당에서 대통령 어떤 저 연설에 다른 후보들이 나온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데 협치를 하겠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첫 메시지를 통합의 그렇죠.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실은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나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말만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저 때는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편판에서 대한민국 하겠다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 기간에 보게 되면 첫 유세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유세를 어제 또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첫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어떤 행보를 하겠다라는 것을 실제 몸으로 좀 실천하실 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조례했다가 내일 당선증 받고 각 다른 당에도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으세요. 이해했어요. 저희가 지금 5시간 가깝게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약간 실패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소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만 있어요. 든든하게 먹고 있습니다. 말 좀 하세요, 말 좀. 네, 든든하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확실히 저 장면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의 팀 플레이는 좋았다. 되게 멋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누가 하나의 원사이드한 독재적 게임이 아니었다. 네. 팀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부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후보 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감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직은 받아야 대통령이 됩니다. 네. 아니, 벌써 소감 영상을 당선자라고 하니까. 말하기도 힘들죠, 지금. 지금은 확실히. 당선자도 아니죠. 네, 당선 소감 아닌가요? 아직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내일 당선증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이 후보 준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이라는 표현도 못 쓰고요.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당선증 받기보다 그 전이죠, 오히려 그 의결할 때. 그렇죠. 선관에서 그러면 의결하면. 당선 유력 소감 그렇게 듣고 보냈죠. 왔습니다. 네. 조은현 아나운서가 애매하네요, 네. 문재인 후보라고 하지 않고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이 방송을 끝내고 싶으시죠? 우리 지금 속마음은 그만군요. 벌써 다시 끝났어야 되거든요. 우리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그 문재인 후보 멘트 나가는 동안 계속 허리를 만지고 있어요. 힘들만 더 하죠. 힘들만 네. 아, 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결국은 지금 가장 큰 화두는 협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한번 그 얘기를 잠깐 후토크로 나눠보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잠깐 소소 변호사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송채경화 기자가 얘기했나 잘못했어요. 저도 지금 5시간 하다 보니까 남녀를 헷갈립니까? 사실은 이제 바로 이제 대통령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야당에서 협조를 해줄 것인지 인사청문회부터 과거의 어떤 기억을 살려보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 언론하고는 있어도 야당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목 잡기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과연 이번 정부에 그게 가능할 건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될 뿐이 후보가 지금 저렇게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섬기겠다고 했지만 현실로 그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문제 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정권이 좀 강해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정기 개편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잠깐씩 우리가 얘기하면서 네. 방송 마무리하는 걸 합시다. 예. 일단 제 생각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로 발목 잡기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또 바른정당을 쪼개면서 의미 있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돌파를 했어요. 그 저 의원들로 뭐든지 발목 잡기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의원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존재감을 뭉치고 그것으로 보수를 결집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필히 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어떤 발목 잡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오히려 정의당이라든가 혹은 바른정당하고는 일정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국민의당이 상처가 깊다. 그러면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분명히 통합정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통합정부 안에 국민의당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확실한 어떤 그 제안들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정계 개편한다면서 당끼리 다시 모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다시 합치면 어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합치면 합칠수록 중도층에서의 어떤 그 문재인 후보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대당으로 있으면서 사안에 따라서 합치되 되게 이 사회를 갖다가 같이 바꿔나가는 미래로 향해 나가는 어떤 행보에 있어서 확실한
파트너가 돼달라. 손을 내밀 필요는 예. 있다고 봅니다. 자, 진보 패널의 의견을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패널의 의견을 들었고요. 제가 뭐 오늘만 이렇게 보수로 나온 거고. 뭘 또 오늘?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정기 개편이 정말 해야 될 상황인데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이야 당연히 이제 반대편에 쓸 거로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이 제안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을 어떻게 지금 이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을 합친 후에 또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고 아마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가 그 부분이 아닌가. 뭐 인사청문회를 통과가 불가능한 지금 상황으로는 봤을 때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가장 잘해야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진보 평론가 이 말씀 또 보수 변호사 말씀 들었고 네. 그 객관적인 우리 기자분의 이야기도 한번 또 들어봐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김성수 시사평론가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아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게 나가서 자기네들의 위치를 점하려고 할 거고 지금 문제는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제 정의당인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그 우려가 있지 않은데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떤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중도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통합당을 꾸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전 정당 체제가 이제까지 양당 체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 국면에서 벗어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도 제가 바른정당도 지지한다고 했던 게 바른정당이 빠져나오면서 보수가 분열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되 이제 협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이제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나 아니면은 뭐 국무위원이나 이런 것을 맡겼을 때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나 안 하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그 당선 예정자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야당에서 좀 어떻게 자기네들 포지셔닝을 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좀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BS 대선 포차 영업 마감 시간 아유, 벌써 전입니다. 이제 테이블을 정리해 정리. 주시길 자, 바랍니다. 저희가 정리해야 되나요? 김성수 변호사 말을 했는데 정리하랍니다. 정리는 포차 주인이 하셔야죠. 아, 그렇죠. 갑니다, 우리. 어떻게 좀 우리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고 끝내볼까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니 그 아까 말 많이 하셨던 사람 빼고요. 그래도 끝나는데. 김다운 변호사하고 예. 이상현 분석가님, 네네. 소소 변호사 이렇게 하면 합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안 해요? 미안해요. 저 대신 하십시오, 저 대신. 미안해요. 하세요. 네. 저 대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보궐선거 투표까지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해서 정권을 교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나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 만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고요. 예. 정말 이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그 공약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는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함께 문재인 후보를 격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비판도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나욱 변호사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잘못한 일이면 비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할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판 이후에 뒷감당이 될지. 이제 비판 못해요. 이상일 대표님. 예, 뭐 국민이 만든 탄핵이고 그렇게 해서 치러진 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선 기간에 그 유권자들이 보여준 냉정한 표심, 평가 이런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흐름들을 만들어냈다 보이는데요. 당선이 유력시되는 이제 문재인 후보, 확실시되는 어떤 그 협치의 정신을 보여준 그런 어떤 의지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결국 이제 그 정치의 논리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논리로 갔을 때 유권자들한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보여줬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 정치가 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짧게만, 잠시만. TBS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 탄핵 정국에서도 탄핵소추가 되고 또 발의되고 또 의결되고 정말 파면되고 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현재 재판받고 있고 또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정말 TBS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그리고 또 이 시간까지 이 TBS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정권 교체의 주역이었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잘못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회초리 드시되 그래도 처음에 자리 잡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이 시작하니까 응원을 처음에 해주시는 것도 정권 교체를 이룬 분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에 우리 조은하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그 전에 저는 사실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이제 각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제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꼭 송환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건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또 경제 발전도 이룩하면서 정의롭게 이끌어오길 바랬는데 그게 지금 한 4년 저렇게 보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게 지금 당선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국민들도 내가 지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쨌든 대한민국 호를 5년간 이끌어갈 선장이기 때문에 박수도 보내주고 또 환호도 좀 해주시고 또 만약에 못할 일이 있으면 또 진책도 따끔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손님들 영업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네, 나가겠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말씀들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세상이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법, 바로 투표라고 합니다. 5년 뒤에 오늘을 떠올렸을 때 정말 내가 한 선택이 옳았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요. TBS 대선 포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멘트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년 뒤에 보는 건가요? 혹시 5년 뒤에?